사과 1.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논증이라고 하는 거 먼저 가봐야 되겠네요.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장과 근거 사이에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 이상의 명제로부터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명제가 뭔가 한번 볼까요? 명제라고 하는 것은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판단인 내용하고 주장을 명제라고 하고요. 그러면 전제라고 하는 건 먼저 나온다는 뜻이죠. 그죠? 논증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로부터 이끌어낸 주장을 결론이라고 합니다. 명제, 전제, 결론 들어갔다가 다시. 그래서 명제했고요. 논증하는 방법 별표 3개죠. 아주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논증하는 방법은 귀납하고 연역이라고 있어요. 귀라고 하니까 결론이죠. 그래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내놓고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나중에 내는 것입니다. 볼까요? 나비는 알을 낳는다. 매미도 알을 낳는다. 나비와 매미는 곤충이다. 이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원리를 깨닫느냐? 곤충은 모두 알을 낳는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연역은 뭐냐? 반대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에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인데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죠. 일반적이죠. 사람은 모두 죽으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소존재로 인해서 결론을 뭘로 낸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 귀납 다시 보겠습니다. 귀납은 개별적인 사례들로 이끌어낸 주장은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참이라고 해도 주장이 완전히 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죠. 하지만 사례가 충분하게 많을수록 논증이 타당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지. 얘가 많아지니까요. 하나 더. 귀납의 하나 더는 유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추. 미루어 생각한다. 둘 이상의 비슷한 속성을 가지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입니다. 귀납에 속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의 규칙을 따라야 하니까 사람도 법을 따라야 한다. 비슷한 점이지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역 한번 볼게요. 연역은 결론의 내용이 근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로 제시된 일반적인 원리가 참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이다. 그래서 원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가 참이지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도 뭐다? 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밝혀내기보다는 그것은 귀납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은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참인 대전제, 소전제를 사용해서 3단 논법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논증 방법 파악하면서 읽기 요것도 별표 2개네요. 글의 주장, 글의 근거를 찾으면서 글쓴이가 뭐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래서 주장과 그 근거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논증 방법이 연역이냐 귀납이냐? 귀납 중에 또 유추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는 방법을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그 논증 방법을 중심으로 글의 전개 방식이나 글의 구조, 사례 먼저 나왔다가 일반적 사실 들어가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법칙으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느냐를 파악을 하면서 그 논증 방법이 맞냐, 틀리냐를 따져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을 때는 무슨 효과를 가지느냐? 글의 전개 방식이나 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나타내고 일반적인 사실을 나중에 나타내는 귀납적인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거.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도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요.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우선 판단하고요.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관성이 높은지 판단, 근거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지 판단, 주장에 대한 그 근거들이 이치에 맞고 타당한지를 판단, 논증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는지 판단하면서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226쪽 들어가겠습니다. 논증의 뜻,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의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 그리고 하나 이상의 명제로부터 주장을 펼치는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논증의 방법은요. 귀납, 먼저 들어가죠. 귀납, 구체적인 사실, 에서 일반적인 원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파스테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의 사례를 통해서 주장을 하죠.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당연한 상식으로 믿는 것도 뭐 하자? 의심해야 된다. 탐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무엇을 가지고 의심을 품고 그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죠. 유추라고 하는 것도 둘 이상의 대상이 서로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 미루어 짐작하는 것으로서 귀납 논증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 버스 운전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버스를 운전할 때 싫은 사람을 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은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똑같아. 인생도 내 앞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싫어. 그런 걸 쫓아내려고 할수록 너한테 힘만 더 빠진다. 그래서 뭔 얘기 하고 싶으냐?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멀리하느라 힘 빼지 말자.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역이라고 하는 건 다른 방법이지요.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입니다. 3단 논법이 대표적이라고 했죠. 대전제,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뭘로 해결된다? 소통으로 해결된다. 이게 일반적이지요. 그리고 소전제는 층간소음 문제도 사람 사이의 문제이다. 그렇게 되니까 결론은 뭐다? 층간소음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있다?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 아까 했죠. 그래서 글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글쓴이의 논증 방법이 연역인가 귀납인가, 논증 방법이 연역인가 귀납인가를 중심으로 글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를 파악하기, 사용된 논증 방법의 타당성을 따져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그런 효과는요. 글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주장도 타당한지 판단할 수 있고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증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것은 기준이 주장이 분명한가,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관성이 높은가, 근거들이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타당하고 믿을 만한가, 논증 방법이 적절하게 활용되었는가를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226쪽입니다. 213쪽이네. 213쪽입니다. 213쪽. 제목 보입니까?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무슨 말인가? 마법사 얘기 아니지요.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먼저 시작합니다. 믿지 마. 의심해라 이런 말이죠. 그죠? 탐구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 파스텔 아저씨를 이야기하면서 미생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생물에 관련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직유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의심을 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마법의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요? 믿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심을 해라 이 말이죠. 제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글의 갈래는 수필, 과학 에세이고요. 성격은 과학적, 논리적 그리고 귀납적이죠. 제재는 과학자들이 탐구했던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어요. 주제, 당연하다고 믿는 사실을 뭐 해라?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탐구다. 특징,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를 인용을 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 파스테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서 주장을 만들어내지요. 그것이 무엇이다? 귀납 논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스테르 했으니까 이제 갈릴레이 나와야 되겠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모든 사람이 믿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의심했고요. 코페르니쿠스 역시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장을 의심을 해서 지구를 돈다. 지동설 주장했습니다. 한 번 더 파스테르, 미생물, 갈릴레이, 그래서 자유낙하,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을 의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글의 논증 방법은 귀납입니다. 과학자들의 구체적인 사례,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것으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 당연한 상식으로 믿는 것도 어떡하자? 의심해야 된다. 탐구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의심을 품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서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장이 끝. 자, 본문 끝났고요. 우리는 216쪽 가볼까요? 216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논증의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논증이란 근거를 들어서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귀납하고 연역이 있어.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연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을 들어가는데 다시 귀납 논증은 특징이 뭐냐면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요거 봐주셔야 되겠죠.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는데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은 귀납이야. 왜?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이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주장을 나중에 들어가죠. 그래서 귀납적인 논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217쪽. 자,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자기가 얘기 들어가요. 뭘 얘기하느냐? 나를 둘러싼 사람들은 그나름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 내가 뭐라고 해도 안 사라져. 그래서 내 사람들은 내 삶에 초대된 것이야. 네 힘만 점점 더 빠져. 라고 하면서 비슷하게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버스 운전하다 보면은 싫은 사람이 있어. 그게 싫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버스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몰두하면 어느새 엉뚱한 곳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을 쫓기만 하면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가듯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무슨 방법이다? 유추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글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글쓴이 주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버스 하는 것처럼 버스 운전하는 것처럼 인생도 그래.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하는데 힘 빼지 말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유추입니다. 두 대상의 속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지요. 그게 유추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유추입니다. 유추는 귀납 논중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둘 이상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점도 비슷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비교하는 대상의 속성이 더 비슷할수록 논증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생, 내 앞에서 존재하는 싫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할수록 너는 힘이 더 빠져. 버스 운전도 비슷하거든. 버스 운전 한번 볼래? 네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라고 치면 싫은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 쓰다가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힘 빼지 마. 그 말이지요. 218쪽입니다.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연역 논증이 사용됐다라고 먼저 얘기 나오죠. 대전제입니다. 참이지요.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돼. 그리고 소전제는요. 층간소음도 결국은 사람 사이의 문제야. 그게 소전제지요. 그래서 결론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자. 층간소음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들어가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9쪽 봐주시면은요. 대전제는 뭐다?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 소전제. 층간소음 문제도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층간소음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것이 연역이다 라고 하는 거 알겠죠?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 사실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3번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한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대전제가 참이고 층간소음 문제도 하나라는 소전제도 참이기 때문에 결론, 층간소음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모두 소통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참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제가 참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도 참이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약은 약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약은 약속입니다. 예약 취소 전화해 주세요 라고 하지요. 생략된 대전제가 먼저 들어가요. 약속을 못 지키면 알려주어야 된다가 일반적인 사실이고요. 그러면 소전제, 예약은 약속이니까 어떡하라고. 예약했는데 못 가면 예약 취소 전화를 해라 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원리에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연역이 됩니다. 한 번 더 들어가죠. 약속을 못 지키면 알려주어야 된다. 대전제, 예약은 약속이다. 소전제, 그래서 결론, 예약이 변경되면 전화하자.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요거 볼까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타나냐? 스마트폰을 멈추면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멈추면 즐거움이 시작된다 라고 해서 구체적에서 일반적인 결론. 그래서 뭐다? 귀납. 여기까지 끝.